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20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1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0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을해월 무자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보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 수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두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울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 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 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 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에 대한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체음용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평간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해월의 일간, 무토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제가 고황토라고 설명을 드렸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가 아니라 큰 산맥이라든가 광야와 같다라고 했고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큰 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산 안에는 나무도 심고 안에 저수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큰 숲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 동물도 사람도 또는 여러 가지 희귀한 동식물들이 깃들어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도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만물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동토, 얼어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서 열토가 돼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이 어디입니까? 해월이죠. 해월은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월이 되면서 굉장히 겨울이죠. 엄동설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월은 뭘 생각해라? 그렇죠. 남극 대륙을 생각해라. 무토 자체가 큰 광야니까 이 무토를 남극 대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이죠. 땅이 다 얼어 있고요. 만년설이 쌓여 있어서 어떠한 식물도 자라기가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겠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죠. 화가 없으면 땅도 얼고 물도 얼게 됩니다. 물은 얼면 용도가 없죠. 땅도 얼면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그 안에다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병화를 얻어야지만 물을 녹이고 토를 녹여야지만 거기다 하다못해 이끼라도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단 중요한 것은 화토동궁이라고 해서 해월은 화도 약하지만 토도 같이 약한 거기 때문에 병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조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일간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서 토가 튼실해질 수 있도록 후중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월의 병화가 너무 약하죠. 물론 병화가 지지로 인사우동에 뿌리를 두면은 괜찮겠지만 병화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도 같이 얻어서 이 간목은 토를 갖다가 소토하는 그런 용도가 전혀 없다라고 보지만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은 이 해월의 무토가 병화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간목은 병화를 생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갖고 있다. 당연히 지지로 이제 사화라든가 오화 등 또는 무토 입장에서는 진술충, 토 등이 있어서 뿌리를 둬서 일간 자체가 생왕해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해월은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면서 간목으로서는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고, 역시나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토는 더욱더 얼게 되고요. 땅은 만물은 더욱더 얼게 되죠. 기후 자체가 너무 하강하게 되면 그 논밭 땅에는 어떠한 것도 자랄 수 없으니 이런 경우 열심히 일을 해본들보다 결실이 있을 수가 없겠다. 운이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화, 토, 운으로 가서 토운은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운이고 화는 조국 따뜻하게 해주는 운을 만나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일간이 전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목운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왕한 재성이 관사를 생겨서 나를 공격하게 되니 자칫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해월은 역시나 병화가 없으면 어떤 일간도 존립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 8글자가 어떤 구성으로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울로의 흐름이 올바르게 가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용신이다. 예를 들어서 사주가 너무 추워서 화가 용신이 되는 경우에는 대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화를 생하거나 또는 화운으로 가면 좋겠죠. 화가 용신인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반대로 수가 너무 부족해서 수가 용신이다, 용신이 되는 경우에는 수가 왕해지는 운을 만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수가 왕해지는 운은 금수운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용신을 명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 이 어떻게 용신운으로 가느냐 안 가는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했고요. 올지 있는 해수는 이건 양수가 되겠습니다. 양토가 양수를 만났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사실 해수는 음수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체음,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왜 그러냐면 해수는 당연히 음에 해당이 되죠. 자수가 양, 해수는 음. 근데 지장간을 보게 되면 해수는 무토, 간목, 그 다음에 본기인 뭐가 있습니까? 임수라고 하는 본기를 가지고 있죠.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왜 양으로 쓰냐? 그 본기가 양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자가 양이지만 쓰는 건 음으로 쓰고, 반대로 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토극수. 그래서 일간인 무토인 내가 극한다, 아극자라고 하고요. 이것은 재성이라고 쓰죠. 재성은 재물이 되고요. 초에 남자 같은 경우에 초로도 초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기 같은 것, 그 다음에 주색, 잡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유흥, 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유흥, 이거 재밌는 거죠. 유흥오락, 그 다음에 근면, 성실, 성 같은 경우도 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인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는 것도 굉장히 잘 놀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일간이 왕하면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큰 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너무 많으면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는 것이고, 현모 양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악처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기는 있을지언정 주색잡기, 유흥오락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할 수도 있겠고, 근면성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우 뭐라 그럴까, 나태하다랄까요?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재성도 일간이 왕에서 신앙 제왕해야지만 그 재성을 감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재와 편재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자는 바를 정자죠. 바른 재물입니다. 바른 처죠. 그래서 정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본처를 말하는 것이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이기 때문에 어떤 재물, 예측 가능한 그런 재물로 볼 수 있죠. 월급 같은 개념, 이자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루 품삯 같은 개념, 내가 오늘 얼만큼이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주어지는 임금 같은 개념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재물을 말합니다. 일확천금 같은 개념 아주 좋은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일확천, 로또 당첨금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생각도 않았던 땅이 있었는데 수용이 돼가지고 그 보상을 받았는데 아유 대박 많이 받았다, 이런 개념이 바로 편제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제가 좋으냐 또는 편제가 좋으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재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이 재물이고, 그 재물로 본다, 이렇게 개념,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바른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떻다?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되죠.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 같은 경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죠.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편제 격이 되는 것이지만, 해월은 수왕절임에 반해서 토는 여기가 절지가 되죠. 그래서 신약한데 재성이 왕한 사주, 신약재왕한 사주가 신왕재왕 둘은 재다신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다신약 좋다는 얘기일까요? 나쁘다는 얘기가요? 신왕재왕이 했죠. 신약재왕이죠. 신약재왕. 그래서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의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야지만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중기인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제격으로 보지 않고요. 이거는 관이 아니라 편관격의 재살퇴왕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적기가 신약재왕이 되거나 또는 편관격의 재살퇴왕이 되거나 둘 다 뭐다? 신약사주가 돼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해월은 또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하고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당연히 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뭐 간목이 투출되든 간목이 투출 안 해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화를 얻어서 약한 무토를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해월의 차가운 기를 뭐 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당연히 무토도 약하지만 병화도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인사 5등이 있어서 병화가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죠. 인목 같은 경우에는 병화만 뿌리를 들 수 있지만 사화, 오화는 병화보다 공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없지 않죠. 만약에 병화를 얻고 병화가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뭐 진술충미 같은 토가 있으면 무토가 다시 왕해져서 이것도 좋을 수 있을 것인데, 가장 문제는 뭐다? 화가 있어야 된다. 화가 없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있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뿌리 있는 화를 얻어야지만 무토가 튼튼해지고 해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 보게 되면 간목이 투출됐죠. 해중에 간목 투출된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래서 편제격이 아니라 편관격의 재살퇴왕한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간 보게 되면은 을목까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사론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관사론잡이 아닙니다.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야지만 관사론잡을 논하는 것이고, 이렇게 재살퇴왕이 된 상태에서는 관사론잡을 논하지 않는다. 전체 뭉뚱그려서 살국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요. 일지자수를 얻었습니다. 엄동인 해월이 자수를 얻었으면 수가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한기, 차가운 기운이 더욱더 강해져서 온도가 지나치게 더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다행히 이제 무토가 진의 통근 뿌리를 좀 얻긴 했습니다. 그래도 진토 하나에 의지하기는 좀 약하고요. 당연히 가불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진토를 갖다가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재살이 왕한 상태에서 일간은 신약한 구조의 사주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해월에, 엄동인 해월에 자수를 얻었는데, 또 자수를 얻어서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자, 요거는 아까 말했던 간목이 투출된 걸 가지고 제가 평광격의 제살탕이라고 했는데, 본기인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편제격에 간목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제살태왕으로 편제격이 이제 제살태왕이 되는 거죠. 제살태왕, 이렇게 아까는 편광격의 제살태왕, 지금은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제격의 제살태왕, 화가 없다라고 하는 매우 큰 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임술시가 되면 선생님 무토가 진술에 통근되어 있으니 이 정도는 제살태왕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보세요. 월령에 있는 것이 투출되고요. 임수는 자에 통근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 무토가 좀 어느 정도 뿌리를 뒀다 뿐이지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편제격의 제살태왕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임자시에 비해서는 같은 편제격의 제살태왕이라 하더라도 임자시에 비해서 임술시는 그래도 일간여자가 뿌리를 좀 두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힘은 좀 얻었다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임자시든 임술시든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화를 만나야지만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거는 임술시도 아니고, 그죠? 무토라고 하는 건 당연히 진해만 통과할 수 있죠. 인중병화가 있어서 무토를 생해줄 것 같지만 그 힘은 매우 미약하고요. 다시 7살인 목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제살태왕, 을묘시도 제살동 똑같죠. 화를 보는 것이 급선무인 사주가 되는 것이고, 괜찮은 생시 병진시 하나 나왔죠. 병진이 되게 되면은 일단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그래도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죠. 간목, 을목은 큰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간목이 병화로 생해줄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병화가 좀 지지로 뭐 인사호 등의 뿌리만 두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좋았을 것이나, 병화 뿌리를 두지 못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자진 합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수가 좀 많이 왕해졌죠. 그래도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괜찮다. 목화 토운도, 토운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장점이고요. 정사시는 그래도 정화이긴 하지만 사이에 뿌리를 뒀죠. 이것도 병신시만큼이나 괜찮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이거는 뭐냐, 엄동의 무토가 약한 상태에서 화를 얻어야지만 조후하고, 그 다음에 관살다를 공격하는 것을 통관해서 무토를 생해줄 수 있는 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무오시도 실질은 좋아야 되지만 이거 좌우충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생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 또는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수왕절에 금이 있으면 금생수에서 다시 한기를 발생하게 되겠고, 당연히 약한 무토를 갖다가 금이 다시 설하게 되니 극설교집의 어떠한 그런 틀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진정사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무오시도 좋아야 되지만 좌우충 때문에 선택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술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에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가장 급선무인 화를 얻어 조후하고 무토를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는 당연히 병진정사시에 비해서 좀 공력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